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대구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별다른 공격적인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정광석 대행과 이창근 골키퍼가 모두 인터뷰에서도 집중력과 의지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사실 대전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나가는 편이라서 적극성이 빠지면 힘든 팀이기도 하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론의 부상으로 인해 대신 나온 임덕근도 부상으로 중간에 또 빠졌다. 대구의 플레이 자체는 어느 정도 힘이 느껴진다. 대학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은 박창현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다만 공격이 통할 때와 아닐 때의 갭이 상당히 큰 것이 단점. 어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템포 조절이나 노련함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전에서의 침착성에는 늘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대전의 수비 누수와 의지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실망스럽다. 적어도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하고 있다. 다만 대구도 공격이 통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 일단은 언더 2.5 양상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의 수비가 상당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일단 제주의 플레이는 4-4-2로 가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 집중을 하는 구성. 다만 김학범 감독의 체력 훈련이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이탈로에게 의존하는 전개와 부족한 공격 미드필더의 뎁스가 매우 아쉬운 상태. 최근 기록한 3승이 모두 1-0이었다. 강원은 상당히 제주를 상대하기 어려워했던 편. 27골로 리그 2위의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제주를 상대로는 이번 해의 첫 매치에서도 홈에서 1-1로 비겼다. 물론 강원이 2023년까지는 수비에 집중하는 팀이기는 했지만 공격적으로 성과가 뚜렷한 이번 시즌에도 제주를 상대로는 그다지 상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제주의 수비가 체력 훈련으로 인해서 꽤 자리를 잡은 모습. 강원도 홈에서 1-1로 비긴 만큼 제주를 공략하기 어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부족한 미드필더와 공격 뎁스가 제주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제주도 득점력 고민은 깊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수원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홈 성적에 대한 기복이 상당한 상황이다. 다만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수도. 박진섭 감독이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 삼성은 별다른 플랜 B가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염기훈 감독이 경질된 상황이지만 감독 대행이 갑자기 플랜 B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태. 부산이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크지만 일단 공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 염기훈 감독이 사퇴한 가운데 오장은 코치가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 삼성의 전술적인 무브를 상대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김현의 제공권과 측면 돌파만 어느 정도 제어하면 수원 삼성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 5연패 기간 동안 이 골만 넣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부산이 승리를 기록할 듯. 수원 삼성이 이 경기에서도 별다른 플랜 B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원의 고세를 막는 것이 K레벨에서도 어렵지는 않은 상황. 부산이 오히려 라인을 높여서 플레이하는 수원 삼성을 공략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듯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FC 안양 대 충북 청주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양은 라인을 올려야 잘하는 팀. 주포인 김훈도 박스 내에서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편이고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의 스프린트가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일단 유병훈 감독도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 다만 충북 청주를 상대로 라인을 올리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이어진 적은 별로 없다. 상대의 선수 비후 역습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최근 1무 2패를 당하면서 안양이 충북 청주 상대로는 상성이 별로다. 지난 경기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다만 오두가 부상을 또 당한 듯 팀의 오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두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충북 청주의 빈공이 여전히 문제가 될 듯. 물론 여전히 10골로 최소 실점을 자랑하는 조직력 자체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안양 상대로도 전적은 꽤 좋았던 편이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안양이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잘 풀렸던 편. 하지만 이 상황에서 충북 청주의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충북 청주 입장에서도 오두가 없는 상황에서의 득점력에 대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금일 5번째 경기 FC 서울 대 광주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주를 상대로는 최근 2연패로 상당히 약했던 편. 특히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모습이 잦아서 지난 대결에서도 광주에게 중원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광주는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강한 편이다. 압박이 어느 정도 헐거운 상황에는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골 감각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일단 광주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마무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도 2-1로 울산을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전히 중원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강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점은 긍정적인 점. 특히 플래너 자체도 중앙의 양측면 수비수들을 배치하는 인버티드 플레이에 가까운 편이라서 중앙에서는 늘 우위를 잡고 가려는 편이다. 광주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서울이 라인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광주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앞서는 광주가 서울의 중원을 유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아무래도 서울의 기성용 마이너스 한승규 마이너스 팔로 세비치 조합의 플레이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금일 6번째 경기 천안시티 FC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안이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일단 공격적인 전술 덕에 모타가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화력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 하지만 문제는 수비에 있다. 김태환 감독이 선수 구성을 초반부터 많이 바꾸면서 조직력을 갖추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수비 조직력은 김태환 감독의 단점이기도. 전반적으로 1라운드부터 정석화가 부상을 당해 빠진 이후로는 팀의 밸런스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아산은 전술 변화를 예고했다.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수들의 수비적인 부담보다는 공격에서의 활약을 더 중요시했던 팀. 하지만 이 전술이 읽혀버리면서 감독이 직접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제는 공격수들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점률과 득점력이 모두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듯. 일단 아산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전적도 아산이 앞서고 있고 아산이 수비력을 챙기는 상황이라면 팀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것. 천안의 수비는 늘 불안감이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어느 정도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